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이다. 해밍웨이.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의지가 중요하고 그 의지가 있으면 이제 어떤가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열대야가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날씨는 흐리지만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와서 오늘 하루도 햇살 한 줌과 구름 한 조각, 바람 한 점까지 오늘의 나에게 좋은 하루 보내란다 라는 감스님들께 오늘 하루도 좀 행복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수님께서 경제적 본능에서 부동산 가격, 서울 수도권 떨어지고 지방에 오른다.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라. 경제적 본능이라는 이런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이제 부동산, 서울은 결국 떨어지고 여기는 오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서울이 떨어지고 지방이 오를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서울 수도권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고 지방은 당분간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뭐 다음 달부터 지금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지금 실시하는 거라든지 또 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예 이제 대출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한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은행에서 지금 쪼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도 조금 연관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더니만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아예 이런 종잣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약간 그런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 왜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다음 달에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올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 또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앞으로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강수님 이야기처럼 떨어질까요? 또 지방이 오를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빠숑님 방송 나가고 난 뒤로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물어만 보시고 끝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감사 스마일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보다 제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본인들이 또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일단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발 이 폭락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대학 동기의 자산 격차에 대해 가지고 2020년도쯤에 동아일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K자형 양극화에 대한 기사로 SNS상에서 크게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갖다가 좀 종료를 시킨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대학 동기 최모 씨와 전모 씨의 부동산 자산 격차 그래프인데요. 지금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14년 결혼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안산 전셋집 입주했고 서울 입성을 꿈꾸며 월급을 모아서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부었으나 지난해 눈여겨봤던 7억 원대 동작구 아파트는 어느새 2억 원 넘게 상승을 했다. 반면에 최모 씨는 4천만 원을 갖고 13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당시에 월세집으로 입주를 했고 아파트 사고 팔기를 반복해서 꾸준히 자산을 키웠다. 특히 갭 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집중 거래하고 제로금리로 대출금 부담이 줄었고 부동산은 때마침 가파르게 상승해서 자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3억 5천이 자산 전부인데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따져보니까 17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 왜일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갖다가 한 2분 정도 받으셨는데 작년에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투자를 못했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이제 덕양구 쪽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지금 갭 금액이 좀 커져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이제 보았을 때보다 올 가을이 지나고 또 내년이 되면 지금의 가격보다 분명히 높아진다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학 동기의 자산 격차를 갖다가 2013년, 14년에 34살의 동갑내기 대학 입사 동기가 똑같은 대학도 같이 나오고 입사도 같이 했던 두 명의 최모 씨와 전모 씨의 이 이야기를 2020년 11월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어요. 저도 이거를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가 끝나고 2024년에 이 이야기가 지금 만 4년 만에 다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그 정도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갖다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밖에 없다. 근데 저는 영끌이라든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첫 집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투자로 해가지고 막 빚을 내거나 아니면 내 능력 벗어나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감사스마일도 제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그리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분들이 물론 최모 씨와 전모 씨가 이제 정말 실제로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제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뭐 간단한 예로 둔촌주공을 갖다 당첨되고도 그런 확신과 인사이트가 없어서 포기하시고 올해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생각을 지우시고요. 둔촌주공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아파트 입주가 없다. 라는 말씀을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주제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데요. 그 전에 어제 지금 제가 덕원지구 DMC 한강 삼성그린쿼터 베스트 아파트 101동 내부 모습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유튜브 특성상 알고리즘 특성상 추천 동영상으로 많이 가진 않아서 많은 조회수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은 지금보다 아마 내년에 이제 덕은 삼정의 이제 매물이라든지 또 덕은 지구가 지금보다 내년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때는 아마 역주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담은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입주했던 아파트를 제가 방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 작년에도 DMC 한강 삼정 그린쿼터 베스트 101동에 갔는데 그때는 사전점검 때 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고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한 편으로 지금 하려다가 지금 1편 그다음에 그러니까 2편으로 지금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풀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보너스 영상으로 해가지고 주간하고 야간 그다음에 DMC 한강 삼정 그린쿼터 베스트 25층에 커뮤니티가 정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또 바라보는 덕은지구 한강의 모습을 또 제가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풀 영상에는 담아 드렸으니까 그 영상까지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10시에 2부가 나가니까 1부 보신 분들 2부 보시고 1부 못 보신 분들은 1부랑 2부 같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미국 연준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했다. 파월 때가 왔다. 빚컷이 될지 점진적 인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수의 금융시장 참여자와 분석가들이 연준이 9월 중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날짜가 지금 9월 19일 추석 명절 다음 날 9월 19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파월이 드디어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는 뭐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수세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갖다가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봉이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내 집 마련을 좀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이송열 기자님의 기사가 너무 좋은 기사가 나와 있어서 이거 소개드리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얘기냐? 40대 직장인 분통. 네, 맞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출을 쪼인다.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 쪼이는 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도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서민들이나든지 중산층은 서울에 집 사지 말란 그러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집이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서민들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통이 서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는 분들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된다. 단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남들처럼 뭐 서울 20억 30억짜리 살 수 없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내 능력에 맞춰서 뭐 역세권 대단히 신축이 좋지만 역세권 대단히 신축이 아닌 거라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된다라고 하면 6억대 7억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억대 아파트 7억대 아파트 살려고 보니까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늦춰요. 그럼 내년 되면 지금의 가격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라갈 거고 내후년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미지수겠지만 제가 신은 아니지만 2029년, 2030년도까지는 저는 우상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을 거고요.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8월 8일 대책 때, 88 대책 때 그 대책을 보고 조금 더 안 되겠다. 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조금 더 지금 수요에 가세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스트레스 DSR 뿐만 아니라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취급을 중단하는 은행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출을 쪼인다니 서민은 수도권에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분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작년이나 올 초에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너일 수가 있고 감스님들 중에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조금 빨리 옮기셨던 분들은 그나마 내 집 마련을 조금 좋은 시기에 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올 하반기 추석 전에라도 계약만이라도 좀 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가운 이야기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7월달 8월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뭐 내년 2월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서 감사 스마일이 조금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는 전세대출에도 조건이 붙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전세살이도 쉽지는 않겠다. 부인남님께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절대 전세 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전세가 살기에는 참 편한 그런 주거 수단인데 내 집 마련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안주성 전세를 한번 살기 시작하게 되면 전세의 그런 편안함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빨리빨리 못하게 되고 또 임대 3법, 임대 2법 때문에 5%만 인상을 하게 되면 또 4년간을 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뭐랄까 편안함 그리고 미래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조금 덜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로 세팅을 하시고 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좋은 지역에 갭을 끼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이제 벌써 수도권 소재지구에 사는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높일 예정이고요.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간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으로 다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 같은 경우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연 4% 만기 40년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에 이제 7억 5천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에 적용되는 1.2포인트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갖다가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보다 8,2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만기 40년이 아니라 50년짜리 40년짜리를 30년으로 또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8월 말에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계약을 갖다가 하시고 만약에 계약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DSR 9월 1일에 시행되는 2단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물론 집 다 보고 결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9월 달에 매수하면 더 좋겠지만 이왕 매수할 마음을 먹었으면 스트레스 DSR 시행되기 전에 이번 주에 계약금이라도 넣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왜 정부에서 지금 이런 대책을 갖다가 왜 이렇게까지 대출을 쪼이는지 제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도 9억 원 이하, 6억에서 9억 원 이하의 그런 대출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때도 9월 달에 딱 중단시켜가지고 추석 명절 전후였나? 아무튼 9월 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월 말부터인가? 아무튼 줄어가지고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6억에서 9억까지 있던 그 구간을 없애버렸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이 못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1월 달에 좀 다른 대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했었고 또 그때 또 공교롭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더 빨리 또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양상이 1년 전하고 똑같은 양상이 지금 펼쳐지는데 1년 전하고 다른 양상이 뭐가 있냐면 1년 전에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했고 서울하고 수도권의 아파트를 조금 뭐랄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진 않았는데 지금은 딱 1년 전하고 좀 다른 거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지금 한 2배 이상,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작년만 해도 매도인들이 그 금액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작년 금액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 많이 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또 회복한 단지도 있고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90%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왜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지 정말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에서 서민들이 불만이 쏟아지는데 사실상 서민들 집 못 사게 하는 정책이다. 지금 스트레스 DSR이 그런 정책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대출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만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서민들은 내 집 마련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토로를 했고 이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이해하지만 규제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또한 문제다. 소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를 더 벌려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똑같은 대학 동기의 자산 격차를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2주택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나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전세로 지금 머물려고 있다 보니까 하는 순간에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만기가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빨리 행동하셔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셔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사람을 갖다 행동하게 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